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해빙기에 전국 곳곳에 봄비까지 내리면서 집 주변 축대나 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일어난 서울 상도동 주택공사장 붕괴 사고나 경남 김해 공사장 축대 붕괴 사고로 인부 3명이 사망한 사고 역시 해빙기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데다 최근 80mm가 넘는 봄비까지 내려 공사장과 집 주변 시설물들의 붕괴 위험은 더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대지가 건조한 가운데 한밤중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 갈대밭에서 불이 나고 상가 앞 지중전선에서 불이 나 작업 인부가 화상을 입고 연결된 변압기가 폭발하는 등 다양한 화재 사고 현장과 차량 5대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도로 위 사고에 이어 관악산을 오르던 여성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헬기로 긴급 구조됐던 현장으로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119 구조대와 함께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모든 불은 한순간만 부주의해도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매년 이맘때는 날씨까지 건조해져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외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강변, 갈대밭, 대학교 실험실, 상가 변압기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화재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네. 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변압기 고장,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인근 상가와 주택이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작업을 위해 불찾기로 땅을 파다가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을 건드려서요,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또 불까지 나면서 결국 그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까지 일어나게 됐는데요. 정말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사고의 현장이었습니다. 낮 12시 21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복합연립주택 2층에서 희뿌연 연기를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2층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이 화재 사고로 40대 거주자가 손가락과 발등 일부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주방 가스불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염이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전 11시 37분 서울 종로 청계천로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 있는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앞 통로에서 지중선 작업을 위해 바닥 굴착 작업을 하다가 땅속 전기 배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나 그 여파로 지상 변압기가 폭발한 화재 사고인데요. 이 폭발로 설비 점검 중이던 부착공사 작업자가 얼굴과 가슴,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고로 지상 변압기와 굴착기 등 작업 장비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 앞 통로에서 굴착기로 바닥을 파다가 전선을 건드려 스파크가 나면서 불이 났고 2차 사고로 지상 변압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상가에서의 전기 화재로 인한 변압기 폭발 사고인 만큼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전기 변압기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작업업체는 물론 작업자들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새벽 1시 7분 한밤중 고요한 정적을 깨며 출동하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중랑천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갈대숲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옆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갈대밭 3곳에서 거의 동시에 이런 불꽃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로 추정된다는데요.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 갑작스런 갈대밭 방화 화재로 중랑 구민들은 물론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갈대숲의 일부가 소실돼 안타까움을 더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책임한 방화 범죄로 인해 하마터면 소중한 자연 생태 구역이 고스란히 불타 없어질 뻔한 안타까운 화재 현장입니다. 최근 주택이나 상가 주변 변압기 화재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로 변압기 화재 폭발로 인부가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에 이어서 지난 5일에는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 변압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청계천로 변압기 화재 사고는 화재에 폭발이 3차례가 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는데 이러던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교수님, 이처럼 변압기에서 화재 사고가 나고 또 폭발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고 원인은 보통 전기줄이 노후화되면서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 불이 변압기의 취약한 부분, 그 결합 부위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청계천로 변압기 폭발 사고는요, 변압기가 내부 절연류 분출로 폭발을 해서요, 인근 상가 27호가 약 12시간가량 정전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근처에 지나가기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변압기 기기 불량이라든지 또 정비 불량, 또 잘못된 안전장치 관리 등인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 또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네. 작업장과 또 작업 과정, 또 근로자들에 대한 꼼꼼한 진단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또 사업장이나 작업의 특성에 맞는 수많은 점검 항목들을 이용해서요, 모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해서 화재 폭발을 예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화재와 폭발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한 번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또 진화하더라도 작업장이라든지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불로 인한 재해는 발생 전에 모든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 같은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예방하는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아침 7시 32분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 석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 4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청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승용차 석 대가 추돌한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새벽 2시 4분 봉은사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 뒷부분을 치고 도주했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아침 8시 26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자동차 삼거리에서 버스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거리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일반 버스와 좌회전 중이던 마을버스가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출근 시간에 일어난 이 사고로 많은 승객들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추돌한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사고 영상을 보니까 정말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운전대를 잡으면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풀리면서 노곤함에 사고가 더욱 잦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봄에는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가 겨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또 숨질 확률은 과속의 사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화창한 봄 날씨에 겨울보다 14%, 또 사망자 수는 4%나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왜 과속사고보다 2배나 사고 위험이 높을까요? 네,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네. 요즘처럼 나른한 봄철에 핸들을 잡는 분들 좀 더 정신 차리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은 과속에 비해서 전방 인지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요. 네. 치사율은 그만큼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100km로 운전 중인 고속도로에서는 1초만 눈을 감더라도요.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운전 중에 졸음이 온다 하면요. 휴게소라든지 또 도로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졸음 쉼터에 들러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또 눈을 잠시 붙인 이후에 출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졸음이 오는데도 참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또 이 사고 후에 사고 차량이나 탑승자가 현장에 그대로 머물다가 벌어지는 2차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숨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2차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숨지는 사람은 한 해 평균 37명이나 되는데요. 네. 2차 사고의 건수는 고속도로 전체 사고, 교통사고의 3%에 불과하지만요. 사망자 수는 15%를 차지하고 또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6배나 된다고 합니다. 2차 사고를 막으려면 사고 발생 시에 사고 차량을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이라든지 또 안전지대로 옮긴 뒤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상박대를 설치하고요. 또 특히 야간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현장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이 불꽃 신호기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매장에서 들르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무거운 눈꺼풀 참지 마시고 졸음이 온다 하면 꼭 깨고 운전대를 잡기 바랍니다. 잠깐 감은 눈 평생 감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3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진입 중이던 열차에 갑자기 남성이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19 구조대가 신속히 구조에 나섰지만 남성은 두부와 사지에 심한 골절상을 입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오전 11시 8분 강남구 영동대로 대모산 입구역 앞에서 오토바이와 차량 5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차량 넉 대와 부딪히면서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현장은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부상자를 살려내기 위해 119 구조대가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도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후 1시 5분 서울 관악산을 등산하던 40대 여성이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해 산악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여성은 등산 중 가슴 통증과 현기증, 체력 저하로 인해 얼굴이 창백해지자 함께 등산 중이던 일행이 119로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산소 공급, 다리 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구조 헬기를 이용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은 해빙기 봄철 산악사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차량 5대와 오토바이 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을 119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는데요. 그만큼 응급처치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말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5일 FC서울에서는 축구 선수들과 또 코칭, 지원 스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요. 네.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교육 내용도 궁금해요. 네, 교육 내용은 그라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와 또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한 후에요. 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직접 실습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그라운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그라운드 위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전 국민이 응급 상황에 주저없이 대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즘 날이 풀리면서 등산하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산에 올랐다가는 사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교수님, 좀 전 영상에서도 관악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헬기로 구조되는 걸 봤는데요. 봄철 산행 이렇게 준비 없이 올랐다가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네, 꽃이 피고 또 날이 포근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 참 많은데요. 날씨에 들떠서 마음도 가볍고 또 몸도 가볍게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산을 올랐다가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네. 산에 오르기 전에 체크할 부분과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 등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산에 오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봄철 산악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 꽃피는 봄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고 해서 등산 사고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풀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겨울 산행과 비슷해서요. 높은 곳이라든지 또 응달에 잔설과 얼음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요즘 같은 시기가 가장 어려운 산행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등산로는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해서 양지 쪽은 질척대고요. 또 음지 쪽은 얼어있기도 하는데요. 네. 또 표층만 녹아서 매우 미끄럽고요. 낙엽 구간은 또 더더욱 미끄럽고 이래서 낙상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맘때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산 사고의 유형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봄철 등산 사고의 위험성을 한국안전등산연구원과 119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에서 먼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봄철은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지만 산에서는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산행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1983년 4월 3일 인수봉 대참사는 대학생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바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갑작스러운 눈보라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한 사고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한 보온이 잘 되는 여벌옷을 항상 배낭에 챙기시고 이 보온병에 온수를 가지고 와서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겨울철보다 봄철에 등산 사고가 25%가량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행도 겨울 산행과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산 정상 부분이나 응달에는 아직도 잔설과 얼음이 군데군데 남아있어 위험한 산행이 될 수 있으므로 젖지 않은 등산화, 스틱 등은 항상 지참하고 방풍, 방수의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해 양지 쪽은 질척대고 음지 쪽은 얼었거나 윗부분만 녹아서 길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또 낙엽이 많이 깔려있는 구간은 낙상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 등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빙계 등산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는데요. 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유형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이 실족 추락, 그 다음으로는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산에 오르다 미끄러져서 추락하거나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높다는 거겠죠. 네,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서도요 잘 나와 있는데요. 네. 겨울철보다 봄철 사고가 약 25%가량 높은데요. 그만큼 봄철 산행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젖지 않은 중등산화를 신고 스틱은 항상 지참을 하고요. 또 방풍, 방수유도 꼭 챙겨서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등산화라고 하면 그냥 아웃도어 매장에 있는 등산화를 사서 신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등산화는 또 뭔가요? 네, 등산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가벼운 평지 같은 곳을 오를 때에는 경등산화를 신어도 되지만 장거리 산행이라든지 또 빙판, 바위가 험준한 산을 탈 때는 중등산화를 반드시 신어야 하는데요. 중등산화는 무게감이 있어서 장거리 산행 시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산의 유형에 따라서 등산화도 바꿔 신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등산화가 준비됐으니까 산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산에 오르기 전에 네. 결정해야 할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등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후의 체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산 사고를 예방할 최후의 체크 사항이다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뭔가요? 네, 한국안전등산연구원 서성식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봄철 안전 산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체력이나 능력에 맞는 대상산을 택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산행에 임했을 때는 겨울에 얼었던 눈이나 바위, 이런 낙석에 위험이 없는 곳을 택해서 산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었군요. 내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안전 등산을 위한 마지막 체크사항이라는 걸 새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자칫 사고 나기 쉬운 해빙기 등산 시 안전 수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가네요. 네, 어몽길 등산과 같은 전문가들도 꼭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산은 절대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을 정복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요. 네. 산에 대한 불경이자 인간의 오만함이라고 정복이라는 말을 금기시한다는데요. 이런 오만함은 일종의 안전 불감증으로 필연적으로
산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을 오를 때는요, 절대 빨리 오르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산이 내뿜어주는 맑은 공기와 또 산이 보여주는 자연의 위대함에 경외심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야 사고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을 어머니의 품속처럼 감사하면서 따뜻하게 산에 안겨 있다가 산 기운을 받고 조용히 내려오라는 게 등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산을 찾아가면 산이 너그러이 입산을 허가해 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를 때는요, 땀이 나기 이전에 미리 옷을 벗어서 체온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땀이 이미 나버린 이후에 옷을 벗으면요, 체온 밸런스가 깨져서 감기에 걸리기도 그만큼 쉽다고 하는데요. 네. 마찬가지 원리로 배가 고파서 허기 지기 전에 간식을 먹어줘야 체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허기가 이미 지고 난 이후에 기진맥진한 뒤에 뭘 먹으면요, 몸이 나른해져서 더 이상 등산하기도 싫고 또 네. 기운도 회복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등산은 체온 유지 또 그리고 체력 유지라는 이 두 가지 큰 원칙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안전한 등산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땀이 나기 전에 옷을 벗어주고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주고 배고프기 전에 간식을 먹어줘야 지치지 않고 안전산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도 아차하면 나는 게 발목 삐임 사고 같은데요. 이런 발목 사고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나요? 네, 등산에서 가장 혹사당하기 쉬운 신체 부위가 바로 발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부상도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돌 많은 울퉁불퉁한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면요, 아차하는 순간 발목을 접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발목 염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같은 해빙기의 산길은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요, 곳곳이 이렇게 질퍽거리거나 미끄러운데요. 네. 이런 등산로를 지나가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부상인 이 발목 염자를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빠르게 대처하는 응급처치법이 있다고 합니다. 119 특수구조단 옥승민 산악구조대원이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다. 발목 염자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등산 중 발목 염자가 발생하면 복사뼈 부근이 붓고 열이 나며 심한 통증이 수반되므로 무리하게 하산하려고 하지 말고 등산화를 벗고 휴식을 취하면서 손수건에 물을 묻혀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서늘한 그늘 쪽 축축한 흙을 비닐에 담아 발목에 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냉찜질을 한 뒤 발이 접질려 돌아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당기게 발바닥과 발목을 교체해가며 붕대를 감아줍니다. 이때 너무 심하게 압박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휴식을 취할 때는 염자된 부분으로 혈액이 몰리지 않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등산 중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발목 염자가 발생했을 때는 등산화를 벗고 빠른 시간 내에 물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잘 배웠고요. 물수건이 없다면 축축한 산흙을 긁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삐인 발목에 대주는 것도 훌륭한 응급처치가 된다는 안전지식 정말 잘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축한 응달의 산흙은 마치 물에 젖은 걸레라든지 스폰지처럼 차갑기 때문에요. 네. 산흙을 긁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반죽을 만들어서 삐인 발목 부분에 붙이면 훌륭한 냉찜질 파스 역할을 한다는 것, 해빙기 등산 시 안전 지식입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발목 염자가 발생을 하면 네. 염증 부위가 이렇게 붓고 통증이 이렇게 심해지는데요. 네. 그럴 때 즉시 냉찜질을 해줘야 된다는 응급처치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겨울이 다 갔다고 생각해서 빙판길용 아이젠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산속은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햇빛이 드는 양달과 햇빛이 안 비치는 응달의 기온차가 커서요. 아직도 얼음이 채 녹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아이젠을 꼭 챙겨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디에 얼음이 남아있을지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리산을 자주 가는 제 친구 말이 네. 말복날에도 산 정상이라든지 또 깊은 산속 이런 곳에는요, 겨울처럼 한기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추웠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산의 매력이자 또 한편으로는 위험 요소입니다. 네. 날이 풀렸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또는 잘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봄철 산악사고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봄철 산악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봄철은 아직 겨울 산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이젠은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잔설과 얼음이 어느 곳에 어떻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젠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또 장거리 산행을 위해서는 등산화도 중요합니다. 빙판과 바위가 많은 산행에 대비해 무게감이 있는 중등산화를 꼭 신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해 방풍, 방수위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산행을 하다가 발목 염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등산화를 벗고 냉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물이 없다면 비닐봉지에 흙을 담아 찜질을 해주세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산악사고를 당하면 무리하게 하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119 구조대에 연락해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산악 헬기가 곧 구조를 해드릴 겁니다. 요즘 같은 해빙기가 가장 등산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산을 등산할 때에는 땀이 나기 전에 미리 옷을 벗어주고 또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주며 또 허기가 지기 전에 비상식량을 섭취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산은 준비하고 올라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 고장, 안전사고,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안전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비상 상황에 승무원이 차내 방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정전이 돼도 방송이 가능하게 무정전 전원 장치를 갖추고요. 또 터널안 방송 장치 장착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승강기 등 각종 설비 장비의 고장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시운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겠습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